할 거니까 표본 평균은 150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작죠? n만큼 작아요. 3의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3분의 12의 전체 제곱이죠? 4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 표준화 시키러 갑니다. P Z가 내점조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6이고, 걔를 4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마이너스 1.5 작거나 같대. 그러면 대칭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1.5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0.5에서 0에서부터 1.5까지를 빼러 가면 돼요. 0에서부터 1.5까지가 0.4332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668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만분의 K 그랬잖아요. 만분의 K니까 66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0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31번 이런 거 많죠. 봐요.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 그냥 A라고 쓸게요. 걔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자, 그거 하기 전에 이 확률 변수를 지금 보면요, 한 명의 몸무게인 거지. 60kg니까 한 명의 몸무게인 거예요. 봐요. 그러면 549kg 이상이 되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삐 이렇게 울린대요. 삐삐 이렇게 울린대요. 근데 A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이 탔대요. 뭐 그랬나봐요. 9명이 탔는데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해보랜다. 9명이 탔는데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해보랜다. 그러면 9명이 탔잖아. 그럼 이거 9로 한번 나눠보면 61kg 되는 거잖아요. 명당 61kg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X바를 기준으로 노는 거잖아요. 걔가 61kg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닐까? 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한 명당이니까. 그래서 X바를 하러 갑니다. X바를 하러 가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요. 뭐 평균과 일치할 거고,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되죠. 3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표준화 시키러 가죠. P, G가 61에서 60을 뺐죠. 1인데 2로 나눠요.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1에서 0.5까지를 빼야죠. 0.5가 0.1915래요. 나 지금 1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아니죠. 0.5에서 빼야죠. 0.5에서 0.5 하여튼 0.5가 맞네. 0.1915 이거 빼면 되죠. 뭔 소리냐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가운데가 0인데 0.5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요거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땅의 확률이 0.5잖아. 0.5니까 0에서부터 0.5까지를 빼야 되지 않니? 0.5까지가 0.1915니까 그걸 빼러 왔죠. 그러면 0.3085인가요? 뭐 그렇게 되나봐요. 다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32번으로 갑니다. 뾰병. 자, 제품의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 따르는구나. 11, 2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A와 B 두 사람이 크기가 쌓인 표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미 추출을 했다. A와 B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볼까? 그랬어요. A와 B 모두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묻는 건 얘야. A하고 B가 모두 그렇게 될 확률. 됐죠? 독립이니까요. 얘가 PA 곱하기 P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거든. 근데 A와 B야 모두 그랬는데, A라는 놈이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이 10 이상 14가 될 확률을 구해보면 B도 똑같을 거라서 그 상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는 건 얘네요. 그 표본의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 두 개 이제 연달아 곱하면 되겠죠. 그래요. 해보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일치할 거고, 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표준화 시키러 갑니다. P
내담제에서 평균을 뺐죠? 마이너스 1. 1로 나누면 또 마이너스 1. Z가 되고 14에서 11 빼게 되면 3. 1로 나누면 3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고 1에서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래요. 하지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3은 이쯤에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랑 0에서부터 1까지랑 두 개를 더해야 되나 봐요. 0에서부터 3까지는 0.4938 아니구나. 4987 1이야 이씨. 0에서부터 1까지는 0.3413 두 개를 더해. 오이씨. 뻥. 8 0.84인 것 같네요. 0.84를 두 번 곱해야 되죠. 왜냐면 1월 확률이 0.84라는 얘기니까 두 개 연달아 곱하는 거잖아요. 0.84 곱하기 0.84 끝에는 6 답은 2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요. 객관식이니까 대충 합시다. 이제 33번부터는요 모평균의 추정을 하러 가는 건데 또 리뷰해야죠. 어디 얼마나 기억하나. 이번엔 반대예요. 임의 추출을 하는데 하나를 딱 뽑는 겁니다. 하나를 뽑아서 모평균을 추정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샘플 집단 하나를 뽑았어요. 표본 평균 하나밖에 나오지 않겠죠. 이때 믿을 만한 구간이 결정이 되죠. 신뢰 구간이라고 불렀고 신뢰 구간은 길이가 같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x바에다가 무언가가 더해져 있다 했고 그 다음에 x바에다가 무언가가 빼져 있다 했고 여기 있는 무언가가 조금 귀찮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뭐였더라?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랬죠?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유 예뻐라. 아주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때 n은 표본의 크기 그렇게 얘기했고요. 시그마는요 조심하라 그랬었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써도 좋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써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상관없어요. 문제 있는 표준 편차 그냥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K 있잖아요. 신뢰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Z값이라 그랬어요. 신뢰도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99%, 95%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99%는 길어요. 때려 맞추기 편하니까 95%는 짧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99%일 때가 조금 더 클 겁니다. 걔가 2.58 95%일 때가 1.96 이랬었어요. 이상하다. 그때는 잘 외웠었는데 이상하네. 이상하게 잘 외워지죠? 이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얘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죠. 신뢰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Z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Z의 절대값이 2.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로 정해집니다. 요 소리와 같고 마찬가지 표현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Z가 2.58 지금 표 보니까 0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0.248 그 다음에 248, 19, 298, 250 0.495라고 써도 마찬가지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하러 가죠. 너였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Z가 절대값만 할게요. 그게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로 정해집니다. 따위로 나와 있다고. 근데 대학을 가서도 두 개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두드러 외우세요. K는 2.58, 2.96.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랬었어요. 이건 신뢰 구간이라고 했을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합니다.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옛날 말로 이거를 오차의 한계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들어본 적 있죠? 오차의 한계. 그런 걸로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게 끝이야. 이론의 설명이 끝이고. 넘어갈 줄 알았지? 웃기지 마. 얘가 표본 비율일 때도 있었어요.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추정하는 상태도 있었어요. 걔는 뭐였냐면 표본 비율 P 해시라고 그랬죠?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 P를 추정하러 가자. 이랬었잖아요.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그랬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야. P 햇에다가 무언가가 더해져 있고, 여기는 P 햇에다가 무언가가 빼져 있고, 그 상황이라고 했었어요. 여기가 재수없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재수없네 그랬어요. 표본 평균일 때는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얘는 K배 루트 이랬어요. 그죠? 루트 n분의 P햇 Q햇. 이건 기억합니다. 희한합니다. P햇 Q햇. Q햇은 안 나올 확률이에요. 안 나올 비율, 안 나올 확률. 엑소를 좋아할 확률이 0.6, 엑소를 싫어할 확률이 0.4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도 이제 K배 루트 n분의 P햇 Q햇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K는 똑같습니다. 99%일 때는 2.58, 95%일 때는 1.96 똑같고, 실내 구간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표현이 돼요. 너를 빼는 거니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됐어요? 그래요. 이제 문제를 어장창창 풀로 가고 싶지만 어장창창 풀지는 못하고 몇 개만 골라서 풀도록 해요. 33번을 잠깐 보죠. 저거는 뭔 소리냐면, 모집단이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거든요. 평균이 뭔지는 지금 몰라요. 당연히 모평균을 추정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에서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나오건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나오건 그냥 그 시그마로 쓸 생각이라고. 됐죠? 그냥 이 소리예요. 시그마가 10입니다. 그 소리고요. 이미 추출한